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48분입니다.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. 하락한 지수도 있고 상승한 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일단 흐름은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장 초반에 많이 빠졌다가 이 낙폭을 장중에 많이 회복했기 때문이죠.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. 금요일 날 밤의 분위기는요. 상승한 종목 수도 많았고요. 근데 보시면 이 낙폭에 대한 회복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. 이번 시장 조정의 구체적인 그 이유가 뭐죠? 일단 AI 고평가 때문에 지난주에 AI 고평가 우려 때문에 시장 조정이 시작된 거죠. 여전히 그런 고평가가 끝났는지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. 고평가에 관련된 그런 그 논란이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지 일단 반도체와 빅테크는 좀 흐름이 다소 부진했습니다. 다른 업종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시장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빅테크와 반도체는 좀 약했다라는 거. 엔비디아가 강보합 마감했는데 이런 거를 긍정적이라고 막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, 그죠? 어쨌든 강한 매수세를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AI 고평가 우려가 여전히 좀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잠깐 좀 복습을 하자면은 이게 일단 지금 표면적인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작용하는 중요한 악재인 거고, 제가 지난주에 단기 유동성 이야기도 좀 드렸었죠. RRP가 고갈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정부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유동성이 좀 메말라 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. 이거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죠. 하여튼 악재들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좀 그런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잠깐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은 나스닥인데 지난 금요일 날에 긴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. 긴 아랫꼬리. 이게 강력한 매수세는 아닙니다. 그죠? 강력한 매수세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. 예. 이런 게 강력한 매수세지. 이거는 그냥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자연적인 반등, 반발 매수가 좀 나타난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, 이 어떤 바닥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제가 영상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4시 51분인데 오늘은 지금 현재는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. 다시 5일선 부근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, 나스닥이 1% 가까이 상승 중인데 지금 그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복합적으로 등장을 해서 그렇습니다. 좀 내용들을 좀 보자면은 미중 무역 보복 관세 오늘부터 1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. 이거 굉장히 큰 호재죠, 그죠? 그리고 트럼프가 국민 1인당 최소 2,000달러를 배당한다라는 소식도 호재입니다. 또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제 종료 임박했다라는 거. 지난주 금요일에도 물론 정부 셧다운이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그런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실질적인 그죠? 좀 뭔가 그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있죠, 그죠? 상원 절차 표결을 했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지난 금요일 날의 그런 막연한 기대와는 좀 다르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, 이 아직 1번 이슈, 그죠? AI 고평가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 조정이 시작된 거잖아요. 이게 아직 완전히 그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건 약간 물음표죠, 그죠? 근데 지금 등장한 제가 말씀드린 그 1번, 2번, 3번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호재들은 솔직히 그 약간 이 1번 악재, 이 반도체 고평가, AI 고평가 우려를 어느 정도 좀 모르는 척 덮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힘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일단 보시다시피 1%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해서, 근데 아무튼 약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이제 시장이 좀 고민을 할 시점이죠. 큰 악재, 또 그리고 비교적 그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비교적 큰 호재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호재들은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이런 거를 좀 개선시킬 여지가 있겠죠, 그죠? 왜냐면은 2,000달러 준다. 시중에 단기 유동성, 그죠? 좀 풀리는 부분이고, 이런 것도 네 그래요. 셧다운이 종료된다면은 그죠, 말씀드렸다시피 셧다운 종료되면 단기 유동성 문제 좀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재무부의 현금 계좌 TGA에서 좀 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중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무튼 만만치 않게 큰 호재인데, 이거 역시 만만치 않게 AI 고평가 우려 역시 만만치 않게 좀 큰 악재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오늘 밤에 이제 싸울 건데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바닥 확인은 제 생각에는 그 당장 오늘 밤에 이제 바닥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이래저래 확인을 한다면은
조금 좀 희망적인 시나리오라면은 뭐 내일 밤 정도, 그러니까 한 이거래일 보자는 거죠. 이거래일. 오늘 밤에 이제 네, 오늘 밤에 일단 하루 보고 그 내일 밤에 하루 보고 해서 미국 증시는 빠르면은 내일 밤, 그냥 수요일 날 아침에 이 바닥이 나왔는지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바닥 확인 실패하면은 계속해서 또 지연될 수 있는 거죠. 그죠? 계속해서 또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. 네. 일단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큰 호재, 큰 악재. 이 두 가지가 이제 싸울 예정이라서 과연 어떤 게 더 크게 작용을 할지 전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. 미국 증시 기준으로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. 지금 이거는 한국 증시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. 한국 증시도 뭐 일단 오늘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조금 한국 증시도 사실 오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은 혼조했습니다. 한국 증시도 강력한 매수세가 아니고 좀 혼조했기 때문에 이 좀 제 생각에는 몇 거래일 정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이고 한국이고 둘 다 아직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바닥 확인이 안 끝났다. 조정이 끝났는지 아직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. 미국 증시 S&P 지수인데 뭐 그죠? 하여튼 똑같습니다.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. 오늘 밤, 네, 오늘 밤 이렇게 5일선 회복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런 자리를 지켜줄 수 있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관망할 생각입니다.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 변동성입니다. 이거는 미국 증시 변동성. 아무튼 조정이 이게 그 쉽게 끝났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무튼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. 얘가 변동성이 지금 이 중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드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 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호재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변동성이 지금 시간 외에서 이렇게 확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장중에 또 튀어오를 수도 있고.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요만큼만 봤을 때는 여전히 눌림시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 화요일 날 밤까지는 봐야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아무튼 지금 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물론 미국 증시가 그러면 한국 증시도 당연히 따라가겠는데 하여튼 지금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 워낙 올해 내내 너무 성과가 좋았어요.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 지금 굉장히 큰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. 물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상승 추세가 뭐 끝난다 그런 거를 뭐 당장 주장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단은 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.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이 변동성 지수 쌍바닥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표현이 됐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얘가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빨리 깨고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자리들을 지키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 중이기 때문에 그죠?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제법 시세가 더 크게 날 수 있어요. 지금 가만히 보시면 21선은 이미 옆으로 횡보 이제 기울기가 우하향이 아니고 우하향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61선을 만나갖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.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강합니다. 바닥 확인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61선을 놓고 싸우고 있다. 잘못하면 이게 추세적으로 좀 당분간 좀 올라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이 쓰입니다. 그래서 몇 거래일 정도 좀 더 지켜보자고요.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지수보다도 좀 훨씬 약한 흐름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바닥이 나왔다라고 할 수 없죠. 예. 물론 중요한 지지선은 지키는 모습이긴 합니다. 여기가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겠죠. 이 자리 넘어가니까 레벨업이 돼서 올랐던 건데 이 자리를 아직은 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아직 완전히 깬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뭐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바닥이 나온 건 아니다.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.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30년물 채권 시장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바닥이 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주식시장의 호재였던 거죠. 뭐 셧다운 종료 임박이라든가 뭐 관세 여론전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정부의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장기 채권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. 바닥이 잘 안 잡히고 있죠. 참 제가 아까 참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참 셧다운 같은 경우는 빠르면은 내일 밤
조금 시간이 걸리면 뭐 이번 주 중반 정도에는 셧다운이 종료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 본 것 같고,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일단 그죠? 일단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은 혼조한 구간인데 이 달러 강세로 이렇게 조금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이 잠깐 달러 인덱스도 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긴 하겠는데,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뭐죠? 이 달러 인덱스 자체도 이렇게 좀 네모난 박스권에 일단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중요한 자리,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가려다가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할 것 같습니다. 달러 강세가 좀 이제 올해 후반부 또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 강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금값이 그 지금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를 잘 못 보여주다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5일선을 안착을 했네요. 그죠? 쌍바닥은 일단 만들어진 것 같고 이 금값 뭐 이런 반응이라면은 일단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고 일단 뭐 매수 관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이 이제 바닥이 나오고 좀 올라가려고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 봤죠?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국제유가 하향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콩값은 뭐 찔끔찔끔찔끔해서 상승 추세로 이제 긴 하락을 끝내고 몇 년간의 하락을 끝내고 추세적인 상승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콩값 또 그리고 뭐 구리값은 뭐 빠질 생각은 딱히 없어 보이고 찔끔찔끔찔끔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좋다 보니까 찔끔찔끔찔끔찔끔 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다 봤죠? 한국 증시 내용 좀 보겠습니다. 한국 증시는 오늘 뭐 이런 호재도 있었죠. 배당 소득 분리과세 25%로 인하 추진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. 한국 증시 오늘 마감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보시다시피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올랐고요. 그러니까 이 지난번 그 시장을 조정을 보이면서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졌던 거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올랐고 코스피가 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뭐 조금 소외가 되는 또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. 그죠? 이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에 있는 반도체나 이런 친구들이 오늘 하이닉스가 5% 가까이 올랐는데 4점 몇 프로 올랐는데 하이닉스 같은 게 강해버리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를 살 돈이 없죠. 그죠?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서운한 바람에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좀 소외가 되고 말았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증권 금융주가 코스피에 있는 것도 그죠? 코스닥에 소외된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양대지수 상승하긴 했네요. 그죠? 코스피, 코스닥 양대지수 다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 지금 양시장의 힘은 분명히 좀 다르긴 합니다. 오늘 일단 코스피는 5일선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 하루 정도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내일도 이제 5일선을 좀 잘 지켜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끝났겠거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아직은 이거 지금 보시면은 그 지난 3거래일 동안 힘 못 쓰다가 오늘 하루 처음으로 올라온 거거든요. 아직은 이거 지금 이거 하나만 보고 뭐 조정이 끝났다라고 딱 도장 찍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확인이 제 생각엔 내일까지는 필요하다 이겁니다. 코스닥은 뭐 그냥 뚜렷하게 힘이 없습니다. 그죠? 코스닥은 5일선 부근에도 못 올라오고 있고 그냥 뭐 전일 빠진 거에서 더 빠지지만 않은 정도로 그냥 그 정도기 때문에 물론 양대 지수가 다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둘 다 빨간색 선 21선을 일단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건 좋긴 한데 근데 아무튼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21선을 터치했는데 별로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튀어 올라온 거는 일단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한국 증시도 조정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은 바닥 나왔다 뭐 그렇게 도장 찍지는 못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까지 보자 뭐 요 이야기입니다.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. 뭐 어쨌든 강한 종목은 계속해서 뭐 좋게 보고 하면 됩니다. 그죠? 하이닉스 같은 거 굉장히 강합니다. 그러니까
여기서 이제 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어떤 뭐 지수의 조정이 이제 여기서 끝난다면 하이닉스 이런 것도 급등도 할 수 있겠죠, 그죠? 예. 하여튼 이렇게 강한 종목도 있긴 있다라는 거.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확실히 힘이 빠졌죠. 그죠?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 나왔는지 몰라요. 삼성전자가 10만,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조정이 네, 그 지금 뭐 9만 6천 원이, 네, 9만 6천 얼마가 바닥이라고 이것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는 게 여전히 반도체가 대장이고 뭐 좋긴 한데 이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 말씀드렸죠, 그죠? 예. 강한 친구들과 약한 친구들의 흐름이 명확히 차이가 좀 납니다. 그래서 강한 친구들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정의 이유가 반도체 고평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원화 약세, 그죠? 원화 약세 흐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나머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했고요. 뭐 다른 나라들 조금만 좀 보고 마치자면요. 중국 본토 증시입니다. 그죠? 굉장히 강해요. 11월 10일 오늘, 그죠? 오늘 마감 이렇게 됐는데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죠? 이거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. 일본 증시는 보시다시피 좀 아직 이제 바닥 확인 진행 중이죠. 얘도. 야, 여기가 바닥이다. 바닥 나왔다. 아직 좀 물음표가 좀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. 눌림시 매수 위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아직은 정석입니다. 유럽 증시가 좀 약하긴 한데요. 보시다시피 이제 좀 전에 개장했죠. 이렇게 이 좀 찔끔찔끔 빠지고 있습니다. 막 그렇게 당장 막 우르르쾅쾅 막 그렇게 막 그 중요한 지지선이 이런 자리들인데 이런 자리를 깨면서까지 아래쪽으로 추세를 죽일 생각은 아직까지 일단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. 하여튼 지금 그 유동성, 단기 유동성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유동성인 거지. 이 전반적으로 연준이 그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좀 완화적인 또 연준뿐만이 아니고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좀 그런 완화적인 국면이라 가지고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단기 유동성입니다. 그죠? 전반적으로 정책을 보면 지금 12월 초에 QT 종료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완화적인 내용이고 QT 종료뿐만이 아니고 잘못하면 또 Q1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다 더해서 미국 정부까지 계속해서 재정 지출 늘리게 되면은 유동성이 계속해서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완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뭐 쉽게 상승 추세 자체가 이 끝나버리기는 일단 뭐 당장 하락 추세로 막 주식시장이 가기는 일단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인버스 베팅은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라 생각하셔야 되겠죠. 계속해서 일단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. 위로 올라간다 좋게 보셔야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